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니어 라이프를 그래도 26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사람이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어떻게 노년을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표처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지금 나이까지 살아보셨지 그 다음은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당신 나이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제가 딱 보면은 연세가 나오는데 뭐 부모님 돌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치매 걸리셨다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요새 젊은 애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이 안 된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웃과 함께 행복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어렵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이거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저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누구나 경험을 하잖아요. 건강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자료를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노화 곡선이 있어요. 다 꺾이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요. 혹시 70대 중반인데 보청기 안 끼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큰일 나십니다. 왜? 사람의 몸은 다 노화가 돼요.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벌써 눈이 이 변색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넘어지면은 낙상하면 죽는다고. 요새는 많이 보시니까 아시죠? 왜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낙상하면은 3분의 1이 사망에 이르러요. 그 이유는 낙상하시면 와상이 되시고, 와상하시면 몸이 없어 못 움직이시니까 근력이 감퇴돼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말아야죠. 근데 나는 아닐 거야 하다가 60대, 70대에 덜커덕 넘어지시면은 이제 병원 신세 지시는 거죠. 근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다시 제가 보청기 말씀드렸는데, 보청기를 안 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딴소리 하세요. 그러면은 왕따 당하세요. 가족으로부터. 그러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이 되는데, 그게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셨어요? 옆에 보시면 치매 원인이에요. 뭐 글은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치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리하면은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딱 보니까 이제 시니어시니까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 옛날에 뭐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 가는 거 아니야 이러셨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건강을 얘기할 때 절반 이상은 정신 건강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계셨을 때는 우리나라 소득이 100불이었어요. 지금은 4만 3천 불이 넘거든요. 3만 4천 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건강은 대부분 정신 건강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요. 자, 신체적인 건강으로 다시 가셔서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 뒤꿈치 들기 뭐 유튜브 보면 이런 거 하라 그러죠. 심심하실 때 하세요. 왜냐하면 넘어지시더라도 피해가 덜 가요. 틈틈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뭐든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지만 옆에 그냥 공원 체육시설 있죠. 거기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도세요. 하루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드셔서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씁니까? 의료비. 의료비를 막는 건 뭐예요? 예방. 그러면 누구 좋은 거예요? 당신 좋고 가족 좋고 나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틈 나실 때마다 이렇게 근린공원에 있으면은 운동을 하나하나씩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드셔서 축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50대만 하더라도 다치잖아요. 맞는 운동을 하시는데 그런 정보는 잘 하시니까 생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자,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우리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은 아세요? 은퇴를 요새는 대기업은 40대 초반부터 해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50대 기본이고 좋은 기업이면 60대에 퇴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력서를 1000장을 내도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임원을 냈다고 해서 받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해 100만 명, 100만 명이 쏟아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퇴직하고 나면은 예전처럼 아주 극소수 몇 명을 빼고는요, 다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인생이에요. 비정규직의 최저시급. 돈이 필요하면 뭐 해야 돼요? 시간에 비례해서 일을 더 하셔야 돼요.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요. 교수님 아닐 거야? 천만에요. 내가 장관 출신인데 천만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삶이 우울할까요? 60대 왕년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여성분들이 사망하는 나이, 최빈 사망 나이가 90세가 넘어요. 30년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시고 교회 다니시니까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내가 왕년에 하다가, 저는 그러죠. 노인복지관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수준이 안 맞아. 나랑 다른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해. 그래요. 그게 1, 2년은 괜찮은데요, 10년, 20년 되면은요, 그냥 혼자 사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왕년에 얘기하는데 좋아합니까? 만나면 60대부터 맨날 아프다는 얘기인데, 대화의 대부분이 아프다예요. 그러다가 조금 저기 하면 우리 손녀가 잘났고 자녀가 잘났대요. 그러다가 뭐 없어요. 그걸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정신건강을 하실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립되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냥 길을 쓰고 무조건 동네 한 바퀴라도 도셔야 돼요. 딱 하루에 한 번만 돌아도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가시잖아요. 이건 축복이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도요, 치매, 물론 그런 정신건강 위험을 낮춰요. 자, 두 번째, 그럼 치매는 어떤 사람이 걸리나요? 다 걸려요. 그럼 요양원에 가면은 치매 환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 넘어요. 그러면 80대가 되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90대가 되면요, 다예요. 이거는요, 치매는 우리는 암처럼 뭔가 무섭고 뭐 벽에 뭐 무슨 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선진 사회에서는 그냥 치매는 그냥 안고 살아가는 질병이에요. 해보시죠. 안고 살아가는 질병.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거를 처음 겪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데 암이 정복됐죠. 치매도 정복은 되겠지만 치매는 다른 거예요. 그냥 치매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치매 요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뜰에다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게 해요. 이걸 그린 케어라 그래요. 녹색 케어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요. 어렸을 때 우리들이 어린아이 애들 주로 뭘 해줬습니까?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졸립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 다음에 오줌이나 똥을 쌌다고 울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다를 거라고요? 천만에요. 뇌의 기능이 이렇게 되면서 사망하시기 전에 똑같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안 하면서 왜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역으로 당사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들에게 치매 안겨주기 정말 끔찍이도 싫어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나가세요. 어울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치매 걸렸어요. 치매도 단계가 있어요.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치매 검사 받으세요. 왜요? 누구나 걸린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그러면 머리 안 쓰는 사람이 걸려요? 천만에요. 제 주변에 머리 많이 쓰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세요. 이유는 알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이게 치매가 있으면 그냥 안고 사는 거구나, 내가 같이 지내가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과 애정으로 평상시처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청기도 끼시고 불편하면 만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전체를 보는 사람이니까 누가 제일 불행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60대. 제가 아까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60대가 많으실 텐데 인생의 황금기가 60대예요, 우리나라에서.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75세가 되면 건강 수명이 꺾여요. 이때 무리하신 분들은 사망에 이르시고요. 대부분 아프세요. 그래서 심한 분은 10년, 20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75세쯤 되면은 이게 서로 안 겪어봤으니까 75세가 어떨지 몰라요. 75세쯤 되면 어떤 일이 겪냐면요.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죽음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저처럼 50대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장례식 가는 거고요. 70대가 되면은 매일 비일비재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70대에. 죽음은 실존인 거예요. 내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죽어야지? 모든 관점이 거기로 바뀌는 시기가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같이 늙어가니까 저 같은 50대랑 60대랑 70대랑 똑같아요? 천만에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2년 차이만 가지고도 세대 차이 난다 그래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세대 차이 느끼시죠? 말만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 한 5년 정도만 돼도 세대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살아온 삶과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이 중에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80대 정도 되시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분이 옛날에 우리 집 종이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살아오신 경험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70대 되신 분은 이런 얘기 하세요. 니들이 보릿고개를 알아? 이래요. 그러다가 저 같은 50대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이 최루탄 가스 맡아봤어? 독재가 뭔지 알아? 이래요. 이걸 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최루탄 가스를 맡아본 적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선진국이었는데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요새 태어난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스마트폰 가지고 이 스마트폰 없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얘네들한테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손자녀들 보고 뭐라 그러세요? 야, 스마트폰 그만 봐라. 그러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스카이 갈 수 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공부 많이 하는 동네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AI 들어봤다? 손 들어주세요. 인공지능 들어봤다.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써봤다. 손 들어주세요. 그럼 인공지능 유료 돈 내고 하는 거 한 3만 원 정도 써봤다.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 자, 나는 인공지능 33만 원 내고 써봤다. 손 들어주세요. 저. 근데 그런 거랑 거의 100만 원 써봤다. 손 들어주세요. 저.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들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코로나 겪어보셨죠? 코로나 겪고 나서 갑자기 식당에 갔더니 키오스크가 있어요. 인공지능은요, 옛날에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혁명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들어봤어요. 그럴 것 같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시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판교에 가면은 IT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엔지니어라고 코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짜는 친구들. 올해 몇 명 뽑았을까요? 맞춰보세요. 판교에 있는 그 IT 회사들이 그 엔지니어 몇 명 뽑았을까요? 0명. 우리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오면 야, 넌 할 거 많겠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죠. 천만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미국을 가보면 어때요? 뉴스만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60만 명을왜? 현실이에요.
저처럼 AI를 가지고 매일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해요. 사무직 사람 필요 없다. 정말로 그래요. 그냥 우리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가난할 때부터 지금 세상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었을 때 알던 그 지식, 경험,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젊은 애들한테?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얘가 영화 보면은 모든 걸 다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뭐 이쪽 뭐 실버 쪽에 한 26년 했다 전문가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다 전문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다 전문가 아니에요. 그 세상은 끝났어요. 언제 끝나냐면요, 6개월 전에 끝났어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체감하는 분하고, 아니면 지금 이런 그림이 있죠. 제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옛날 같으면은 박사들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한 몇 달에도 안 나오는 그림이에요. 근거. 저는 그냥 말로 그려줘. 한마디로 1초 만에 만드는 것들이에요. 저거 저렇게만 보일까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짜줘. 그냥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로봇이 붙으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휠체어 끄는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생각하시든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을 외계지성이라 그래요. 이건 해보시죠. 시작. 외계지성. 이게 뭐냐면요, 외계인 지능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이 이성으로 하는 일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데 요새 이런 것도 해요. 우리나라에 거의 조단이 되는 실버타운을 하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아세요? 거기 사장 저 하나, 둘. 저는 뭐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컴퓨터, 노트북 하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교회 옆에다 실버타운을 져요. 그럼 여기 몇 명이 올까요? 이런 질문을 옛날에 하려면 한 4억에서 10억 들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저는 말 한마디로 끝내요. 한마음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 속성을 100가지 항목으로 네가 뽑아가지고 그 제일 큰 회사에서 하는 시장 타당성 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항목으로 돈 월 수입이 얼마가 되는 사람으로 해서 몇 명이 될지 네가 예측해줘. 1분도 안 돼서 딱 나와요. 이미 이것도 5달 전 얘기예요. 다시요. 요새 변호사, 변리사 선생님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나 이거 AI한테 물어봤어. 이 얘기를 못 해요. 미국이 그래서 변호사들, 신규 변호사를 뽑은 게 0명이에요. 안 뽑아요. 나는 피해갈 수 있다? 얘네들은요, 하루에 1600배씩 이 추론 기능이 향상돼요. 선생님들이 뭘 상상하든 그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 저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 그럴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AI를 안 돼요. 그걸 당신이 쓴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성의 시대는 끝났어요. 사무직이 하던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젊은 애들 보고 내가 왕년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 통할까요? 요새 AI 쓰는 친구들은요, 중국의 어느 기업을 내가 생각하는 걸 해서 M&A 리스트 해가지고 뽑아서 결정해줘까지 다 돼요. 쓰는 애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축복 받으셨어요. 이걸 만약에 30대에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안 뽑는데? 세상에 뽑을 필요가 없는데? 큰일 났죠. 그런데 이 세대가 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런 게 있다더라. 아, 젊은 애들은 그렇게 고민하는구나. 그럼 내가 다시 이쪽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야지. 해보시죠. 배워야지. 예전에요, 선생님들 주판잘에서 대기업 취업하신 분 계시잖아요. 타자 잘하시고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스마트폰 배우기 싫어서 코로나 때 안 쓰신 분들 요새 좀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은 그거랑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알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만 하면 돼요.
쉬워요. 뭐 컴퓨터 조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얘한테 나중에 AI고 얘랑 대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60대 여성분들. 여기는 중요하니까 빨리 짧게 넘어갈게요. 다른 데서 보시고 얘랑 대화하는 법이 있어요. 소통이 이제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소통하시냐면요.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는 맥락, 두 번째는 예시. 맥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뭐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고 내가 이걸 원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주알하는 게 맥락이에요. 얘한테 이런 정보를 많이 주면은 얘는 더 정확하게 맞춰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와 컴퓨터 이런 걸 다 얘가 섭렵해서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예시. 만약에 교회 성전을 저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음교회야. 여기 성도는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어떠고 해. 현재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게 이런 게 있고 이래저래. 그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저기 대전에 있는 저게 모델이 좋은 것 같아. 이 모양이야. 그림은 이렇고 또 미국에 가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네. 이것도 좀 접목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거 이렇게로 접목해. 제가 말하는 거죠. 얘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교회를 질 건데 교회의 그 이미지 설계도를 하나 그려줘.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거를 인테리어 누구 쓸 건데 그 사람이 직접 쓸 수 있게 어느 건설에서 와서 할 수 있게 그냥 딱 만들어줘. 네가 그냥 도면 그려. 해보시죠. 도와줘 해보세요. 시작. 만들어줘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심지어 컴퓨터 코딩 저 못해도요. 얘한테 나 몰라. 네가 해. 그러면 해줘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몰라. 네가 해줄 안 해요. 그리고 맥락을. 왜냐하면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그런 세대는 지났다니까요. 인간들이 한 언어와 컴퓨터는 다 들어가 있고 얘는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돈의 문제를 얘기할게요. 돈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정도 돼서 최저시급으로 뭐 10,000원에 이렇게 세팅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일도 이제 오지 마세요 하는 나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70이었거든요. 지금은 80세까지 일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나이 드셨는데?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노인 일자리에? 내가 장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그러면 큰일 나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부회장까지 하신 분들이 75세까지 계속 노시다가 노인 일자리 오세요. 왜 오냐면 친구들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시요. 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노인 일자리 하면 일주일에 3번 뭐 3시간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쏠쏠하게 뭐 27만 원 얼마 주면은 좋잖아요. 돈이요 몇백억 쌓인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사세요? 외롭게 살죠. 왜요? 자녀들은 한국에 없어요. 그럼 누구랑 만나요? 하루 종일 혼자 있죠. 자산은 뭐인데요? 부동산. 그거 나오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혼자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요. 삶이요 60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세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일 없이 산다는 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은 일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쭉 보니까 일도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 일,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고 우리 부모님 돌보기 위해서 돈 그래도 한 200만 원 벌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지. 몸은 아파도. 굉장히 의미 있죠. 근데 조금 더 다행인 분들은 난 조금 연금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일 가면 좋겠어. 뭐 그냥 소소하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지만 70대 되셔가지고 나 그냥 노인 일자리만 할래. 27만 원도 되게 좋아. 뭐 운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복지원에서 얘기도 하고 이러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뭔가요? 제일 좋은 일? 해보시죠. 봉사. 봉사는 축복이에요. 봉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 개씩 해요? 수도 없이 하세요.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독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축복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외국을 보면요, 돈 있는 분들은 봉사하세요. 저 같은 사람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봉사 중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어느 봉사가 제일 행복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혹시 호스피스 아시는 분? 호스피스 봉사가 그거 하시는 분들은 천사예요. 호스피스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데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 가장 존엄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 중에 호스피스예요. 근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고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미 있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하기 위한 게 호스피스예요. 그러면 호스피스 봉사, 거기에는 대부분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가세요. 근데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죽음을 보니까 슬플까요? 안 그래요. 행복해요. 예, 그래서 다시요, 봉사가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취미 언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해보시죠. 지금. 내 나이 70인데. 외국에요, 유명한 화가 이런 분들 보시면요, 그랜마 모지스라는 분이 계세요. 백세 화가로. 이분 70대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 달리기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언제부터 운동하셨어요? 보면은요, 대부분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 하세요. 몸 한번 크게 아팠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뭔가 하시면은 이룰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10년이면 충분하거든요. 혹시 종이학 접기 달인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중에 종이학 적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종이를 3년, 5년을 접으셨어요. 달인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창의력 향상 교육을 하세요. 애기에게 겨우 종이학 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옛날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이 하시던 그 뜨개질 있죠? MZ세대에 열풍하는 취미가 뭔지 아세요? 뜨개질. 그러면은 장차관, 국회의원 출신 퇴직자들이 하는 열풍적인 취미가 뭔지 아세요? 뜨개질. 웃기죠? 뜨개질을 하면 뭐가 좋아요? 뜨개질은 핑계일 수 있고 같이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좋은 일을 도모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거 모아서 좋은 일 하자. 자, 근데 지금까지 AI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연결되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 해보시죠. 시작. 이거가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왜 교회 안 오시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시끄럽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말이 많대요. 근데 이 얘기의 공통점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대요. 다시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돌아보시면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위인? 아니에요. 저는 비즈니스 교육도 많이 하는데요, HR 담당자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를 제일 존경해요? 그러면 공통된 답이 있어요. 누구를 제일 존경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해보시죠. 시작.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만 나를 위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뭘 얘기하는데 관심도 없고 다른 우주의 중심이 자기 얘기만 해요. 특히 교회에서 이거 많이 해요. 저는 커피숍 있다 보면은 제일 황당할 때가 교회 권사님이 계실 때인데,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n분의 1 시작. 뭐든지 대화는 n분의 1이어야 돼요. 10병이면 10분의 1 자기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잘 듣자. 시작. 왜요? 우주의 중심은 그걸 원하고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시끄럽대요.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요새 그래서 템플 스테이가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가만히 묵상하고 들어주거든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제가 목회자 분들 그 강연에서도 몇 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웠는데요.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그게 제일 큰 문제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모든 경우에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고요. 내 이야기를 가장 경청해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우주의 중심인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게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돈 문제로 가면요. 나중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어 보니까 돈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얼마 있으면 노후가 편하네요? 잘 모를 때는 뭐 언론 보면 뭐 30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오는데 당사자로 살아보시면 어때요? 제 지인 중에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시골 가서, 시골 가면 빈집이 30%거든요. 빈집에서 아주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한테 얼마면 돼요? 60만 원이면 충분해요. 서울에 있으면 그렇지 않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굉장한 자산 가면 돈 많이 쓰나요? 그런 분들은 악착까지 모아서 하셨기 때문에 안 쓰세요. 마찬가지로 돈은 잘 아실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노인 일자리 27만 원 받은 거, 기초연금 얼마 받은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랑 한 달에 한 번 점심 약속해서 할 수 있고, 손자녀에게 10,000원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돈의 개념이 나이 들면 좀 바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철학. 내 수준에 맞춰서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돌아가실 때 통계적으로 혼자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이 누구한테 쏠려요? 여자분들한테 다 쏠려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Great Wealth Transfer라는 게 있어요. 돈의 부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여자분들한테 가니까, 그럼 우리나라 뉴스 보면요, 여성분들은 떡볶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학교에 기부하고 병원에 기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돈이 좋은 데로 흘러야 돼요. 근데 그 돈을, 그 악사까지 먹고 피와 같은 돈을 잘 흘리게 하려면 어디에 기부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산의 문제. 근데 이 유산은요, 주변에 15억 정도만 있으면 100%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돌아가실 때? 예, 소송. 이혼 분쟁보다 상속 분쟁이 많아진 지 4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돈은 뭐 15억 이상 있어야 분쟁이 일어나요? 1,000만 원만 남겨도 생기는 게 뭐예요? 소송.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경험 많이 해보시죠? 주변에서 많이 듣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well dying.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 싸우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90세, 100세에 돌아가시면 자녀분은 몇 살이에요? 70세. 그분한테 집이 필요해요? 집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었는데 그거 관리하기 편해요? 이게 자꾸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유산을 남겨야겠구나. 그럼 그 유산 중에 돈의 유산이 중요해요? 아니면 신앙의 유산이 중요해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자녀랑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왜 안 통해요? 자녀의 입장을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젊은 애들 취업할 때 없어요. 서울대 나온다고 서울대 50%가 백수예요. 선생님 때랑 달라요. 저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대학교 나오면, 대학도 공부 좀 하면 스카이 가고 그냥 나오면 대기업 갔어요. 지금 그게 가능해요? 요 앞에 학원 가는 거 보니까 플랜카드 붙였더라고요. 국민대 어디 갔다고. 피식 웃으실 분도 계시겠죠. 현실이에요. 지금 서울 상계동이니까 이 정도지, 중계동이니까 이렇지, 지방 가면요 없어요. 인서울도 어려워요. 인서울 가기 위해서 삼수해야 돼요. 이미 현실이에요. 왜? 대치동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하거든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겠지만 결국 우리들이 교육시키고 하는 거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제일 많아요? 정신병.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다시 뭔가를 하실 때가 됐고요. 유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얘기를 할게요. 건강 문제는 예방하시면 되고 다 하세요. 그리고 돈 문제는 아껴 쓰면서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일하시면 돼요. 노인 일자리. 그리고 서로 도우면 돼요. 좀 부족하면은 도움 받고 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좀 교회에서 특히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보면은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좀 잘 돼서 그렇게 사망하실 지경까지는 안 돼요. 중간에 끼신 분들이 어렵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빨리 은퇴해서 돈만 있으면 여행 다니고 이래야지. 놀아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놀아보신 분들 계시죠, 장로님들? 놀아보면 몇 년 놀면 맥스예요? 한 3년? 왜? 평생을 공부하신 분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평생을 일하신 분은 일하셔야 돼요.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아요. 제 주변에 50대, 60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 100억대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노는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골프 치고 이러다가 뭐 놀고 이래요. 맨날 그래도 이거 하루 이틀이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해도 시간이 안 간대요. 그럼 뭐 하냐면요, 잠을 자요. 근데 불면증 오잖아요, 50대만 돼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술을 먹어요. 놀다가 술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때부터 술을 먹어요. 실제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하니까 모르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하고 놀아보세요. 어디까지 노나? 노는 것도요, 해외여행도 70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본 거 또 봐서 뭐 하시게요? 돈 자랑도 그거 한 달에 3천만 원씩 한번 써보세요. 제 지인이 그러셨거든요. 감당도 안 되고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무슨 문제에 봉착하냐면 시간. 해보시죠. 시작.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체감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도 남아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도 남아도는 시간을 가지고 때우면서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80세인데 매주 모임하거든요. 이 80세 노인이 모임 몇 개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한 대충 저기 김 장로님 한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80대 노인이 모임하면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20개. 20개를 어떻게 하지? 해요. 그럼 이분들은 어때요? 저보다 훨씬 바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거를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작은 일. 삶의 의미를 자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하는 거, 저도 허리 다쳐가 놀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 5분씩 스트레칭 하거든요. 이것도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하나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뭐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꼭 루틴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나 성당 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사람은 신체적인 건강, 돈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문제예요. 그럼 시간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요,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75세쯤 되면은 이걸 깨달아요. 누구나 죽는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뭐가 남지? 사람. 해보시죠. 사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웃과 함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화 버킷리스트 같은 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와 키스하기. 그게 누구예요? 손녀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세계가, 지구가 멸망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응애, 아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공지능이고 뭐고 다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이 되면 뭘 생각하냐면요,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사람에게 많이 그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왜 태어났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살지? 해보시죠. 시작. 이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뭐 별거 없잖아. 뻔한 얘기네. 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왜 살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지? 그러다 보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웃과 함께. 그 다음에 뭐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경우에는, 만약에 비종교인인 경우에는 영성이라고 해요. 해보죠. 영성.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보면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래요. 예전에는 무시했어요. 과학의 시대에는 야, 물리랑 사람만 알면 돼. 그러다가 심리학하고 정신병 하면서 아, 그래, 마음은 있다 치자 이랬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이 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AI랑 말을 잘하면 돼요. 대화를, 소통하는 거. 감성은요, 혹시 AI 중에 요새 젊은 애들이 AI 뭐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상담. 상담. 상담이 50%예요. 얘가 친구예요, 이미. 야, 누구야? 영화도 요새 보니까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그 이정재 나오는 드라마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도 걔가 그 배우인데 집에 가서 그냥 얘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스키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미 그래요. 젊은 애들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르는 젊은 애들은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애들이고 얘네들은 동반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미 그러고 살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여기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있는데,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1억 명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보다 많은 지식을 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들한테, 어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거.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고요. 요새 혹시 그거 느끼셨어요? 왜 10대, 20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는지 아세요? 거의 정치 성향도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못 잊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은 시간의 양과 질에 비례해서 신뢰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많이 보내고 특히 그 질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에서 결정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연습하지 못한 거예요. 손자녀가 얘기하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하잖아요. 그거를 50대 자녀한테도 해보세요. 지금 50대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는 리서치도 하니까 갤럽 같은 데서 보면 10명을 만나면은요 6명은 우울증 환자예요. 2명은 자살 직전이에요. 왜요? 사교육비가 감당이 안 돼요. 집값이 감당이 안 돼요.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프세요. 그런데 그래서 자영업을 했어요. 1년에 몇 명, 100만 명씩 폐업해요. 자영업, 저는 SPC 같은 데도 있었는데 좀 하려고 그러면 대기업, 좀 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다 해버려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현실을 놓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살, 우울증. 근데 사람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뭐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해보시죠. 시작.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와 공감하는 사람. 교회 갈 일이 이웃과 함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연습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계속 얘기만 하고 시끄러워서 그런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주고 손잡아 주고 젊은 애들한테 말 걸기 전에 들어봐 주시고. 자, 이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부부지간에 요거 팁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모님들은 잘하는데 남자분들이 잘 몰라요.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바뀌었으니까 요새는 젊은 애들이 설거지 70%예요. 근데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라. 시작. 두 번째, 몸을 돌려라. 눈을 맞춰라.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옆에 계실 분이 누구예요? 배우자.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배우자. 그런데 그런 분이 우주가 우주를 부르는데 뭐 옛날에 나 일하는 척 이게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은 이제 AI 시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과 함께, 그러면 이웃이 누굴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을 키우시고 행복한 거는 소소한 거에서 찾으세요. 제가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요, 이거 그냥 편파적으로 하면 뭐하지만 서울대 나와서 장차관 하신 분들 모임을 저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그래요. 나는 장관이었어. 나는 국회의원 1선이야. 난 2선이야. 너 그거밖에 못했니?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미국 대통령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사기업 나온 분은 어때요? 나 대기업 나왔어. 나 거기서 부장까지 했어. 나 이사까지 했어. 상무까지 했어. 그런 분들은요, 택시 타시면 다 그러세요. 그런 거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고 이웃이 돼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내가 왜 살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것도 나이 드신 분은 웃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최학희가 얘기하는 건 난 이미 다 알지.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따가 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혹시 여력이 되시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좀 베풀고. 그런데 그렇게 하되 현실은 좀 정확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시니어 트렌드라는 책을 쭉 쓰는데요. 혹시 눈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